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과거형으로 쓰니까 정말 파혼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남자친구랑 사귀는 동안 그 흔한 다툼 한 번 없었기에 저는 정말 운명의 짝을 만났다고 믿었거든요. 남자친구와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취미로 유리공예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걸 알게 된 친구가 유리공예를 전공한 친구가 있다며 소개해 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만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와는 말도 잘 통하고 취향도 비슷해서 금방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연애를 한 끝에 서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형과 여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형은 해외에서 공부 중이었고 여동생은 아직 결혼 전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예비 시댁에서는 맞이보다 둘째가 먼저 장가를 가는 모양이 좀 그렇지 않냐며 좀 더 기다리라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형은 싱글이었기에 형이 언제 결혼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도 초반부터 시댁에 찍히기는 싫어서 그럼 한 6개월이라도 기다려보자고 했고 당연히 형은 그 짧은 시간 동안 결혼 상대를 데려오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결혼 승낙을 받아서 날짜를 잡은 게 올 가을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3살 아래의 여동생도 있었는데 여동생은 대학교를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여동생은 늘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희가 사귄 지 6개월이 좀 지났을 때 자기 여동생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는 아니었기에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난다는 사실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또 남자친구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생각하니 못 만날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 여동생에게 곁을 내어준 걸 후회하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자꾸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했어요. 특히 늦게 친구를 만나거나 술에 취한 날이면 마치 저희 집이 무슨 숙박업소인 것 마냥 재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번은 실수련이 했는데 이게 한 달에 두세 번으로 빈도수가 잦아지니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에게 여동생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자매들이 그렇게 지내는 걸 봐서 그러는가 보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남자친구에게 자세히는 말을 안 했지만 나중에는 저에게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걸로 해달라 하면서 다른 곳에서 외박을 하는 일도 있었어요. 저를 알리바이로 쓴 거지요. 하지만 거기까지 이야기했다가는 괜히 저나 남자친구 여동생이나 난처한 상황에 놓일 것 같아서 비밀을 지켜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네요. 아무래도 남자친구 여동생이 먼저 자주 연락을 해오기도 했고 저와 상의도 없이 저를 파는 일도 종종 있었으니 저도 원치 않게 남자친구 여동생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는 건 그냥 허울뿐인 말뿐이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몇 시간 하고 저녁에는 애인을 만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건 바로 남자친구 동생이 만난다는 그 애인이 사실은 결혼까지 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못 만나고 보통 주중늦은 밤에 만난다는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언니 아니었으면 자기는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속 터져 죽을 뻔했다나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사람을 만나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하자 사랑하는데 어쩌냐며 제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더라고요. 뭐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제 친동생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그렇고 해서 위로밖에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꼭 이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면서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방으로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 간 줄도 모르고 저를 팔아먹기라도 하면 곤란하니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여동생 모두에게 미리 출장 간다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저에게 그럼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제 집에서 지내면 안 되겠냐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독립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한 번도 기회가 없어서 못 해봤다면서요. 어찌나 밤낮 없이 사람을 졸라대는지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동안 남자친구 얼굴 봐서 몇 번은 재워졌지만 아무리 그래도 죄가 없는 빈집에 남이 들어와 지낸다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차라리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게 어떻냐 했더니 여행지 숙소랑 가정집이랑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당해낼 재간이 없어 남자친구에게 지금 오빠 여동생이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을 했는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만 괜찮으면 한번 일주일이라도 혼자 살아보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주인 없는 집에 어떻게 혼자 두냐고 그러자 자기 동생을 못 믿냐고 그러더군요.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고 하자 남자친구가 그럼 이번 한 번만 딱 허락해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자기가 여동생한테 말해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은 못하게 하겠다면서요. 바보같이 저는 싫다 소리도 못하고 대신 깨끗이 쓰라는 조건부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출장 간 지 5일째 되는 날 연락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업무가 늘어나서 사람이 필요하다며 빨리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여동생한테도 지금 올라간다고 짐 정리하라고 연락을 했는데 영 받지를 않더라고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다시 몇 차례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 여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제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언니 잠깐만요 하는 비명에 가까운 남자친구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걱정이 되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자친구 여동생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동생 애인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둘을 세워둔 채로 방안을 둘러보는데 어질러진 침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남자친구 여동생에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자 그 애인이란 사람이 그럼 두 사람이 알아서 이야기하라며 자기 옷가지와 짐을 챙겨 도망치듯 나가더라고요. 그런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신우는 발을 동동 굴렀고 저는 정말 욕이라도 퍼붓고 싶은 걸 간신히 눌러 참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웬만하면 비밀을 지켜주려고 했지만 이건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기 때문에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막내딸이라고 부모님도 그리고 형이랑 자기도 오냐오냐 해서 애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간을 못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히려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침대는 새로 사줄 테니까 가져다 버리고 그 외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개의치 말고 전부 다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여동생을 변호하려 들려고도 하지 않고 책임을 져주겠다 하니 저도 화가 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남자친구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양가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과묵하셨지만 말투가 젠틀하셨고 인상도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반면에 말수가 좀 많으시고 활발하신 분이셨고요. 두 분 다 저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셨고 어려운 말씀은 없으셔서 남자친구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친구 부모님이 먼저 막내딸인 남자친구 여동생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당신들 생각에 취직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떠보듯이 남자친구가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날의 사건 이후로 저에게 거의 연락을 해오지 않았기에 헤어진 줄은 몰랐고 솔직히 속으로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네 싶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회사에 괜찮은 남자 없냐며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부탁해왔어요.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고 그냥 있으면 해드리겠다고 적당히 장단을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 원래는 양가 부모님만 모실까 했는데 마침 남자친구의 형이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참에 온 가족이 서로 얼굴 보면 좋지 않겠냐고 해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양가 어른들도 서로 훈훈한 덕담만 나누시고
혼수나 예단 문제에 있어서도 적당히 할 건 하고 뺄 건 빼자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고, 분위기 또한 어디 하나 불편한 게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제가 이제 결혼식이 목전이니 살을 빼야겠다고, 그래서 운동 좀 해야겠다 하니까 제 사촌동생이 그럼 결혼 축하 선물 겸사겸사 해서 자기가 운동화 한 켤레라도 사주겠다며 백화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촌동생이 그런 쪽에 안목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백화점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남자친구 여동생하고 어머님이 계신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쫓아가 인사를 드렸더니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냐며 무지 반가워하셨어요. 그러다가 제 옆에 있는 사촌동생을 보고 이 남자는 누구냐는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처음엔 제가 혹시 남자친구 두고 딴 주머니 찬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엄청 경계하시다가 제가 사촌동생이라고 설명하니 그때부터는 태도가 바뀌어서는 이렇게 잘생긴 동생이 다 있었냐며 인물이 좋다고 몇 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랑스러워할 것까진 아니지만 제 사촌동생이 연예인 제의를 받기도 할 만큼 키도 크고 인물이 좋은 편이에요. 어머님께서 점심 안 먹었으면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시길래 거절하기도 애매해서 넷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사촌동생이 먼저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어른이 돼서 얻어먹을 수는 없다면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다시 저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백화점 9층에 위치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근사한 동생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여자친구는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을 물어보셨습니다. 사촌동생은 성실하게 대답을 하고는 있었지만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어머님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누가 들으면 사윗감 호구조사라도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옆에서 남자친구 여동생은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란 표정으로 새침대기 마냥 하고 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자 앞이라 쑥스러워 저러나 싶었어요. 아무튼 사촌동생이 너무 고생하길래 제가 대화 주제를 어떻게든 결혼식으로 끌고 오려고 시도는 했지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만남을 마치고 비로소 사촌동생과 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사촌동생은 정말 너무 피곤하다며 하소연을 했고 저도 미안하다고 몇 번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 근처인데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식당에 도착하니 남자친구 여동생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두 분이서 쇼핑이라도 나온 거냐고 하니 저에게 기니할 이야기가 있어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수나 예단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건가 해서 살짝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때 만난 제 사촌동생을 여동생에게 소개해 줄 수 없겠냐고 그러시더군요. 사윗감으로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냐고 하니까 남자친구 여동생이 자기가 꿈꾸던 이상형이라면서 제발 자기랑 이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 가족관계도 복잡해지고 그건 좀 곤란할 것 같다고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친동생도 아닌데 복잡해질 게 뭐가 있냐면서 오히려 가족끼리 또 가족이 되니 우애도 돈독하고 얼마나 좋겠냐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족관계는 핑계였을 뿐이고 제가 남자친구 여동생의 과거를 다 알고 심지어 그 애인이란 사람까지 봤었는데 차마 제 사촌동생을 소개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어쩔 수 없다 싶어서 남자친구 여동생을 한번 쳐다보고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려도 되겠냐 하니까 어머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저한테 지금 애가 유부남 만나던 거 가지고 협박하려고 하는 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당신 딸이 유부남하고 만나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계셨던 거고 이제 그런 딸을 멀쩡한 제 사촌동생과 이어주려는 거였어요.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식도 양심도 없으신 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도 서로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제 동생의 의사도 물어봐야 하는 일이지만 일단은 누나로서 반대라고 했어요. 몰래 유부남을 만나던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사촌동생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도 남자친구 여동생을 소개시켜주기 싫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거기까지는 참았습니다. 그걸 왜 너가 정하냐고. 이건 제 사촌동생의 생각도 들어봐야 하는 일 아니냐고. 제 사촌동생을 불러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촌동생에게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고 와줄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다시 넷이 모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제 사촌동생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우리 딸 어떠냐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그러시더군요. 그러자 사촌동생은 자긴 누나랑 불편하게 얽히기 싫다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시더니 네가 얘 유부남 만난 거 다 이야기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따지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한 적 없었어요. 사촌동생이 어디 가서 빠지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등 떠밀어 만나라고 한다고 아무나 만날 사람도 아니고 남자친구 여동생이 당연히 제 사촌동생 마음에 안 들 거라는 사실도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대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사촌동생이 대번에 거절하는 모습에 남자친구 여동생이 유부남을 만나던 사실을 자기 입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딸한테 하자가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건지 그 사실을 벌써 말했냐고 저보고 한 가족이 될 사람끼리 허물은 덮어주고 감싸줘야지. 그걸 그새 소문을 내고 다니냐며 오히려 저를 보고 신보도 고약한 몹쓸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거기에 대번에 거절당한 남자친구 여동생까지 울어대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다 못한 사촌동생이 제 손을 잡아 끌면서 나가자고 해서 먼저 자리를 일어서니 제 뒤통수에다 대고 니는 얼마나 깨끗하냐고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 하시더군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어머님과 남자친구 여동생에게 남의 가정 파탄 내려는 따님 간수나 똑바로 하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한테 말 다 했냐며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이런 시어머니 모시고 저런 개념 없는 신우와 한 식구라고 살아갈 바에야 나도 이 결혼 안 하고 만다고 소리빽 지르고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너네 엄마가 왜 그러는지 이야기 안 해줬냐고. 정 궁금하면 너네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말하고 무슨 사과를 받아도 마음 바꾸지 않을 거라 전하고 그냥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왜 파혼을 하냐며 그래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다 들었다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한 번만 받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싹싹 빌어대는지 제 마음이 시려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자친구 어머님과 여동생이 떠오르면서 머릿속과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더라고요. 도저히 그런 비정상적인 집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결국 남자친구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같이 한 시간이 있다 보니 남자친구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그렇게 제 사촌동생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저한테 꼭 좀 다리 좀 놔달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그때 만나던 유부남을 계속 만나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미래를 즐기다가 그 집사람한테 걸려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네요. 그 집사람도 아주 작정을 했는지 공개망신을 주기 위해 남자친구 여동생의 신상까지 털어서 주변에다가 싹 다 공개시키며 인생은 실전이라는 참교육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라는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어머님이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방치해둘 수가 있냐며 두 분까지 지금 이혼을 한 해 만에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최근 소식이라고 들으니 그런 진흙탕에 스스로 제 발을 담글 뻔했다가 빠져나온 사실이 참 다행이다 싶어요. 사실 이 파혼의 남자친구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 집안 분위기가 저런데 얼마나 마음고생할까 신경이 쓰여 안쓰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설픈 동정해주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쪼록 이번 일로 남자친구 여동생은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고 저도 그 사람도 각자 앞으로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